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연세대학교 고상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접경협력의 개념과 유형을 알아보고 남북한의 하천, 바다, 그리고 DMZ에서의 협력 사례, 그리고 그 한계에 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학습 목표는요, 접경협력에 관한 개념과 이론을 알 수 있고요. 남북한의 하천과 바다에서 어떠한 협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남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해서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DMZ 평화공원 조성 방안에 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국경정책 혹은 접경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국경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중앙정부죠. 그렇지만 지방정부도 국경정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경정책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중앙정부의 국경정책이라고 하면 국경을 획정하는 것, 이건 중앙정부의 권한이죠. 그리고 획정된 국경을 관리하고 또 군사적으로 방어하고 이것이 중앙정부가 관심 있는 국경정책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이라고 할 때 중앙정부에게는 어떤 불법 이주를 막고 밀무역을 단속하는 그런 관리, 단속 이런 개념에서 중앙정부는 국경정책을 생각하는데요. 지방정부는 좀 이와 다릅니다. 혹은 뭐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지방정부는 국경을 개방하고 또 도로나 철도와 같은 교통을 연결하고 그리고 접경의 협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목적은 국경의 무역을 활성화해서 접경 지역의 생활 수준을 높이거나 혹은 접경 지역의 어떤 관광을 활성화하고 방문을 활성화함으로 해서 이 접경 지역이 보다 더 번영한 지역으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방정부의 국경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흔히 지방정부의 국경정책을 제2 외교정책 혹은 Secondary Foreign Policy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1 외교정책은 당연히 중앙정부의 국경정책이죠. 그런데 지방정부도 외교정책을 하고는 있는데 국가와 국가 차원에서의 외교정책은 아니고 접경지역에 국한된 그런 차원에서 인근 국가와의 어떤 협상이라 그럴까, 대화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2 외교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접경지역에 제한된 그러한 차원에서의 타국과의 관계,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일종의 하나의 부수적인 외교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목표는 끊임없이 접경지역에서의 개방과 협력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외교정책과 당연히 보완적인 관계에 서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때로는 제1 외교정책과 제2 외교정책이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제2 외교정책을 잘 실행해야 될 텐데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수직적으로도 협력해야 되고 또 수평적으로도 협력을 해야 됩니다. 수직적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이 국경정책을 잘 조율하고 또 실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협조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최대한으로 지방정부의 독자성을 발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중앙정부가 국경 문제에서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적절한 차원에서의 독자성 발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제2외교정책에 잘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 접경 지역의 평화가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협력의 이득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이 이해관계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인데, 접경 지역에 평화가 오면 이익이 되고 평화가 깨지면 이득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게 가능해지게 되면 주민들이 제2외교정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정책에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 유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세 가지의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이익의 조직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일종의 이익단체, 즉 접경협력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진 이익단체를 조직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집단이 정책 결정에 더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접경 지역에 불리한 그런 결정을 할 때일수록 주민들이 조직화되어서 중앙정부에게 로비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압박도 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익의 조직화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방안은 소통 채널의 형성인데요. 이 접경 지역이 보다 더 협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전국적인 그런 여론이 우호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언론을 활용해서 그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요. 또 혹은 주민들이 직접 중앙이나 지방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접경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목소리를 내어서 주민의 이익과 중앙정부의 국경정책의 방향이 가능한 한 상호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도 방안은 국제적인 연대인데요. 국제단체와 특히 국제 접경 지역의 평화 그리고 협력과에 관심이 있는 그런 국제단체와 공동회의를 한다든지 혹은 공동 행동을 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접경 협력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어떤 참여를 도모한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 국제기구를 유치한다든지 이러한 노력들이 바로 국제적인 연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접경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접경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어떤 관리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다양한 행위자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 중앙정부, 시민사회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다층적 연결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층적 연결망은 수직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고요. 수평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직적인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연결은 수직적인 연결이죠. 수평적인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혹은 지방정부와 주민, 시민사회의 연결을 수평적인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직적인 연결과 수평적인 연결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다층적 연결망이라고 합니다. 거버넌스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통제형 거버넌스와 참여형 거버넌스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통제형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으로 중앙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을 지방에 전달하는 일종의 하향식 구조로 되어 있을 때 통제형 거버넌스라고 부르고요. 참여형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이와 반대입니다. 수직적으로 상향식입니다. 즉 지방정부의 의견과 정책이 중앙의 정책 결정에 잘 반영되는 경우,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평적으로도 잘 협력이 되어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잘 반영될 때, 그 우리가 참여형 거버넌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나 잘 협력되는 그런 구조가 참여형 거버넌스 유형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념을 바탕으로 접경 협력, 접경 거버넌스, 접경 통합 이런 세 가지 개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접경 협력의 목표는 접경 통합입니다. 즉 접경지대 두 개의 경우에 따라서는 적대적인 혹은 비적대적인 국가의 접경 지역이 서로 통합한다는 것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접경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성이 정대된다는 거죠. 즉 교통이 잘 연결되고 서로 간에 방문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인프라를 잘 구성하게 된다면 이동성이 정대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동과 방문이 자유롭고 활성화되게 되면 두 개의 다른 국가이지만 이 접경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간의 동질성이 정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동성과 동질성이 정대되면 접경 통합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바로 접경 협력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접경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 되는 것이고 접경 통합은 목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접경 협력이 접경 통합이라고 하는 목표를 잘 달성하려면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절차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의 접경 협력을 할 때는 어떠한 접경 협력 전략을 채택할 것인지 어떠한 절차를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그 중간 단계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접경 거버넌스입니다. 접경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것이며 참여한 그 행위자들이 서로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고민이 바로 접경 거버넌스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남북한 간의 접경 통합을 위해서는 잘 마련된 접경 협력 전략과 그리고 잘 선택된 접경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